오늘은 정육면체하고 원뿔하고 원기둥 그릴 거예요. 이거 정육면체지요. 정육면체를 이 정면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네모만 보여요. 그렇지만 약간 위쪽을 쳐다보면 이게 뷰포인트예요. 위쪽을 쳐다보면 윗면도 조금 보이고 정면도 보여요. 그리고 약간 비스듬하게 이렇게 쳐다보면 정면도 보이고 윗면도 보이고 옆면도 보여요. 알겠지요? 그래서 정면, 윗면, 옆면이 다 보이는 정육면체를 그려볼 거예요. 그런데 이 정육면체를 그릴 때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크레파스를 파스텔하고 크레파스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동안에 3원색을 배웠어요. 빨파노를 배웠지요. 이제 빛이 3원색 배울 때는 빨파초를 배워야 되니까 우리가 순서대로 빨파노를 기억하면 빛이 3원색 배울 때 좀 쉬워요. 그래서 빨파노를 우리가 배웠는데 빨강과 파랑이 섞이면 보라색이 되죠. 또 파랑과 노랑이 섞이면 녹색이 되지요. 또 빨강과 녹색이 섞이면 주황이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중간색이라고 해서 지금 우리는 6가지 색을 배운 거예요. 빨파노 배웠고 초록, 보라, 주황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초록, 보라, 주황 이 세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처음에 항상 얘기하는 게 이 도화지의 중심을 찾으라고 했죠. 여기 중심 살짝 표시해주고 그리고 내가 이 그림에서 정육면체를 그리긴 그릴 건데 이 중앙에 놓이게 그리려면 정육면체의 사각형이 조금 이 중앙보다 밑에 그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윗면도 그릴 거니까. 그리고 조금 이 사각형이 왼쪽으로 가야지 오른쪽에 있는 오른쪽 면도 그릴 거예요. 우린 지금 여기에다가 3개의 면을 그릴 거예요. 앞, 위, 옆 이렇게 3개를 이 한 장에다가 그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앞에 보이는 네모를 먼저 이렇게 보라색으로 이렇게 살살 그렸어요. 자, 빛이 이게 빛의 표시였죠. 빛이 오른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오른쪽이 밝다고 생각하고 그릴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도 여기 밑그림 그릴 때 이쪽은 조금 짙게 그렸어요. 그리고 여긴 점점 밝아지고 그래도 여기서부터 점점 밝아지고 그리고 이 옆면과 윗면을 그릴 차례예요. 그런데 윗면은 우리가 선생님이 좀 이쪽 방향으로 보라고 했죠. 이쪽 선생님이 표시해 볼게요. 이쪽 방향으로 우리가 눈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쪽이 어디냐면 이 정육면체를 봤을 때 정육면체의 이쪽 방향을 보는 거예요. 이쪽. 그러면 선생님이 말한 이쪽이라고 말하는 그게 바로 뷰포인트예요. 뷰포인트가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윗면도 보이고 옆면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옆면을 그리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쪽 방향을 보기 때문에 요 선이 밑에 있는 요 선이 조금 위를 향해요. 또 요것도 조금 위를 향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옆면을 그려요. 그러면 옆면에 이 모서리가 이렇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 윗면도 그릴 수 있어요. 윗면을 이렇게 그릴 때는 윗면이 이쪽으로 되게 그리고 이 정도로 그릴게요. 요게 이쪽 방향으로 가고 이게 이쪽 방향으로 가는 이유는 요건 투시도의 방향인데 투시도는 또 다음에 설명해 줄게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정확한 직사각형을 그리는 게 아니고 실제로는 이런 모양으로 보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밑그림을 이렇게 그렸어요. 이 밑그림이 선생님하고 처음 미술할 때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실루엣을 먼저 그리라는 얘기 해줬거든요. 그래서 실루엣을 먼저 그린 거예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그리면 이렇게 실루엣을 그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보이는 대로 이제 그렸으니까 이제 색칠할 거예요. 이쪽은 밝으니까 이쪽이 조금 지워져야 되겠지요. 미리 지워놔요. 많이 지워놔요. 아주 밝아지게. 파스텔은 번지기 때문에 번지기 전에 이렇게 지우개로 미리 밝게 지워놓고 시작해요. 이렇게 밝게 지워놓고 시작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두운 쪽만 크레파스로 처음에는 짙게 점점 밝게, 또 이쪽은 어두우니까 어둡게, 또 이쪽도 어두웠는데 점점 밝아지니까 이쪽은 밝게, 이쪽은 파스텔로 아까 살짝 그려놨죠. 또 이쪽도 짙게, 왜냐면 어두운 쪽이니까. 이쪽은 밝은 쪽이니까 손에 힘을 빼고 그린 듯 안 그린 듯 아주 흐리게 그어요. 그리고 이쪽도 어두운 쪽에서부터 점점 밝아졌어요. 그리고 여기도 아주 가는 선으로 표시를 해줘요. 그리고 색칠은 잘 할 수 있죠. 그래서 이쪽은 짙게 색칠을 해요. 짙은 쪽을 먼저 색칠해줘요. 그리고 이쪽도 우리가 짙은 쪽을 먼저 색칠해줘요. 이렇게 색칠해줘요. 색칠해주면 이쪽이 짙고 여기에 이렇게 이쪽이 밝다고 생각했을 때 이쪽은 밝고 이쪽은 짙은 색이 됐지요. 그래서 어둡게 칠해준 거예요. 크레파스는 이 파스텔에 공장에서 이 파스텔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게 크레파스예요. 그리고 이 파스텔은 돌가루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돌가루는 너무 손에 묻고 여기 묻으면 다 지워지고 그러니까 기름을 공장에서 섞어서 파스텔 가루가 되도록 날아가지 않게 이렇게 기름을 섞어서 만든 게 크레파스예요. 그래서 크레파스는 기름의 성격이 있어요. 기름은 어때요? 끈적끈적하고 미끌미끌하지요. 또 기름은 물이 안 묻지요. 물이 안 섞이기 때문에 물이 안 묻어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흰색 크레파스로 선생님이 처음에도 얘기했는데 요 밝은 쪽은 그 흰 종이로 그냥 놔두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잘 놔뒀으니까 여기부터 흰색으로 칠해주는 거예요. 살살. 너무 심하게 칠해주면 이 크레파스의 흰색이 여기에서 어떤 먼지 같은 거하고 묻어가지고 회색 비슷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살살살살 칠해줬어요. 그리고 이쪽도 살살 칠해줘요. 또 여기도 밝은 쪽은 이렇게 흰색으로 살살 칠해주지요. 이쪽에 살살 칠해주면서 보니까 아까 칠했던 요 파스텔 색깔이 여기 좀 섞이기도 했지요. 괜찮아요. 더 자연스럽죠. 그리고 여기는 선생님이 이렇게 너무 옆줄이 보이니까 이렇게 크레파스로 막 뭉갰어요. 뭉개면 줄이 없어지고 이렇게 부드러운 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을 칠해 주는데 이렇게 이 종이의 결이 옆으로 돼 있어서 옆으로 칠하기가 편리해서 일단 옆으로 칠했어요. 칠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색깔을 섞는 거예요. 이렇게 섞어서 칠해요. 너무 옆으로 줄무늬가 있는 게 싫으면 이 크레파스는 이런 가제나 휴지로 여기 깨끗이 이렇게 닦으면 깨끗해져요.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서 또 이렇게 뭉치면 동글동글하면 처음에 이렇게 줄무늬 보일 때는 무슨 나무의 결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석고를 그리고 있죠. 석고는 겉이 매끈매끈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동글동글동글 돌리면 이 줄무늬가 좀 없어져요. 너무 많이 하면 오히려 이렇게 크레파스 찌꺼기가 나오니까 자기가 어느 정도 적당선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흰색으로 보라색하고 섞이게 이렇게 부드러워지게 막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점점점 그라데이션이 생겼지요.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주다가 조금씩 묻어와서 이렇게 색칠을 해줘요. 여기까지 이렇게 칠했어요. 이렇게 점점 밝아지고 점점 어두워지는 이렇게 색칠하는 법을 그라데이션이라고 하지요. 점점점 밝아진다, 점점점 어두워진다. 그런 뜻으로 그라데이션으로 우리가 색칠했어요. 여기는 하얀색이 좀 많이 보여서 보라색으로 더 진하게 색칠해줘요. 이렇게. 또 이쪽도 더 짙게 색칠해줘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색칠하고 나서 완성한 걸 보니까 이렇게 희끗희끗한 게 좀 보이죠? 희끗희끗하게 보이는 게 오히려 더 자연스러우니까 여기에다가 막 더 짙게 칠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게 왜 더 자연스러워 보이냐면 우리가 아직 빛에 대해서 공부 안 했는데 빛이 퍼지는 그 현상에 대해서 빛이 산란이라고 해요. 빛의 현상에 대해서 또 공부하게 되면 알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해요. 그러면 우리가 정육면체는 다 됐지요. 이번에는 원기둥 그려볼게요. 원기둥은 이렇게 생겼지요.
간단해요. 그렇지만 요 윗면이 좀 보이게 그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원기둥을 바라볼 때 이쪽에서 이렇게 위쪽으로 향하게 이렇게 바라보면 눈이 이쪽 선생님 손가락 끝에 있죠? 이쪽 방향으로 눈을 이렇게 바라보면 요 윗면이 보여요. 그런데 윗면이 동그랗게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길쭉하게 보여요. 알겠지요? 그래서 요 원기둥을 그려볼 거예요. 원기둥은 주황색으로 우리 그려볼까요? 그러면은 원기둥은 그냥 원래 여기가 중심 가운데겠죠? 그리고 길쭉하겠죠? 그리고 윗면이 보이니까 앞에 있는 면은 앞쪽은 약간 이렇게 똑바로 옆은 똑바로 돼 있죠? 이렇게 똑바로 돼 있어요. 옆은 똑바로 돼 있는데 그걸 그릴 때는 자기 눈이 여기 스케치북의 옆면 있죠? 요 선을 보면서 요 선에 맞춰서 이렇게 평행이 되게 조심조심 그리면 삐뚤어지지 않아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선을 보면서 이렇게 조심조심 그리면 선이 많이 비뚤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요 밑에는 약간 둥글지요. 그래서 약간 둥글게 그려요. 둥글게 그리고 이렇게 두세 번 반복하면 마음에 드는 선이 나와요. 그리고 요 위에는 이 위쪽은 약간 이렇게 둥글게 보여요. 둥글게 보이죠? 그리고 앞에도 이렇게 둥근 선이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둥근 선을 그려요. 파스텔이니까 지우기도 쉬울 테니까 살살살살 선을 이쪽 한번 하고 이쪽 한번 그려도 돼요. 어린이는 그렇게 그려도 돼요. 그래서 그렸어요. 그러면 주황색으로 그렸는데 여기 필요 없는 선은 일단 지우고 네, 지웠어요. 그리고 여기 밝은 쪽을 또 지우기로 해요. 지워도 자국이 남으니까 걱정 안 하고 지워도 되겠지요. 살살살살 지우면 이렇게 다 지워져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주황색 크레파스로 옆선을 먼저 조심조심, 여긴 짙은 색이지요. 어두운 쪽이니까 여기는 밝은 색이죠. 그러니까 살살살살 그린 듯 안 그린 듯 이렇게 밝게 그려요. 여기는 밝아서 살살살살살 그리다가 여기는 짙게 그리고 또 여기도 살살살살 그리다가 여기는 짙게 그려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도 짙게 그리다가 살살살살살살 그려요. 그죠? 여기까지 그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색칠할 거예요. 여기 어두운 부분을 색칠해요. 또 이쪽도 근데 여기 선이 잘 안 보이니까 어떻게 여기하고 여기하고 분리를 하지 하고 걱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하고 여기가 분리되는 여기 아까 선 그은데 그 선의 옆에는 조금 하얗게 남겨두면 더 표시가 돼요. 실제로 우리가 이 석고에서 봐도 요 경계선은 하얗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지우개로 그려도 되니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크레파스로 여기 짙은 쪽을 색칠해주고 하얀 쪽은 좀 남겨주면서 색칠을 해요. 그래서 색칠이 됐어요. 그러면 이것도 흰색으로 처음에는 밝은 쪽은 흰색으로 그려주고 흰색으로 칠하는데도 여기 막 묻은 게 왜 자연스럽게 여기 번지기도 해요. 흰색으로 이렇게 칠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주황색을 섞어요. 흰색을 많이 섞으면 밝아지지요. 이렇게 서로 섞어지게 해요. 원래 세계적으로 이 유아 미술이라든지 어린이 미술이라는 말은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조금 편리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유아 미술이라는 말을 사용하긴 하지만 실제로 이 미술이 처음 시작한 서양 미술이 처음 시작한 외국에서는 유럽 쪽에서 시작했죠. 서양 미술은. 그런데 거기에서는 유아 미술이라는 말도 없고 어린이 미술이라는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미술은 미술이라는 말도 없어요. 아트라고 해서 아트는 그냥 우리 어린이들이 표현하는 모든 거, 사람이 표현하는 모든 거를 아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현하는 것 중에서 지금 우리는 그리기와 주로 만들기를 미술이라고 또 영역을 나누기도 하지요. 영어에서는 뭐 드로잉이라든지 크래프트라는 말을 사용하지요. 그런 모든 거 합쳐서 다 아트라고 하지요. 그래서 아트에는 꼭 유아 미술, 뭐 유아 아트가 따로 없어요. 그래서 표현하는 사람이 유아냐, 어른이냐, 또 여자냐, 남자냐 그런 거는 별로 그 이야기거리로 삼지 않고 누가 표현을 무엇을 했느냐 그런 것들이 더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교육부에서도 유아미술하고 어린이 미술,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 미술은 없어요. 학교에서나 유치원에서 가르치지 말라고 해요. 왜냐하면 유아식이나 초등학교 초등 1, 2학년 시기에는 가정에서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제일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학원이나 사립학교는 그 우리나라 교육부에서 하는 그런 공교육 미술하고 약간의 그 목적의 차이가 있기는 해요. 그 궁극적인 목적은 다 미를 추구하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 미술 교육이라는 거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은 같아요. 여기 흰색 줄이 그려줄래나? 이렇게 한번 그려봐도 돼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것도
원기둥 끝났죠? 이번에 원뿔 그릴 거예요. 자, 원뿔 보여줄게요. 원뿔은 이렇게 생겼죠? 이 원뿔도 정면에서 보면 여기가 약간 둥글게 보여요. 지금도 둥글게 보이지요? 이 둥근 선을 그리고 이렇게 원뿔을 뾰족하게 그려주고 이 옆에는 직선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직선. 그래서 이 원뿔을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이쪽에서 빛이 비치니까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겠죠? 네, 그래서 이것도 표현하는 거를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우리 보라색으로 할게요. 이것도 이 종이에서 가장 중심은 여기쯤이죠. 그러면 가운데다가 이 중심에다가 이 원뿔을 그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원뿔의 꼭지는 여기쯤이고 또 이 둥근 선의 제일 밑에는 여기쯤이라고 자기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 결정을 하고 한번 그려보기로 해요. 그럼 이쪽에서 꼭지점에서부터 이렇게 저기 뭐야 이 파스텔로 먼저 그려봐요. 파스텔로 이렇게 그리고 또 이쪽도 조심 하면서 어디쯤이 요거하고 같은 점 이쪽이 어디쯤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쯤이겠지. 왜냐하면은 도화지 요만큼 차이니까 이쪽에 요만큼 차이 나는 점에 끝나겠구나 해서 이게 어느 정도일까 해서 이런 지우개로 재봐도 돼요. 뭘 재보냐면 요 끝에서부터 점까지를 이렇게 재봤을 때 여기까지만 그려야지 하고 여기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만 그려야지 해서 요 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에서부터 요 점까지 조심조심 눈이 왔다 갔다 하면서 틀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조심조심 이쪽은 제일 밝은 쪽이니까 살살살 표시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이 둥근 것도 여기서부터 여기 표시는 했지만 이게 너무 밑에니까 조금 위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쪽을 둥글게 하고 또 이쪽도 둥글게 해야지 하면서 둥근 선을 표시를 해요. 이렇게 표시를 하고 약간 이렇게 그렸어요. 그러면 여기 조금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조금 넓게 할 거예요. 이렇게 좀 넓게 여기까지 그렸어요. 또 이쪽도 표시만 하는 정도. 왜냐면 여기는 밝은 쪽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지우개로 여기 필요 없는 선은 안쪽에서는 요건 깨끗하게 지우고 바깥선은 흐리게 그냥 놔둬도 된다고 했죠. 이쪽도 이 지우개로 너무 빡빡빡 지우면 여기 오톨도톨한 도화지의 부분이 꽉 눌려가지고 미끈미끈해지기 때문에 그러면 크레파스를 색칠했을 때 크레파스가 잘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우개를 너무 빡빡 지우지 않아요. 자, 여기 짙은 선부터 그려볼게요. 이렇게 짙은 선을 그리고 여기는 살살살살살살 그릴 듯 말 듯하게 그려요. 그리고 여기는 짙게 그리고 여기는 점점 밝아진다고 했지요. 그래서 이렇게 밝아지게 그려요. 그리고 이 짙은 부분을 색칠을 해요.
칠해줬지요. 이제 흰색으로. 여기를 깨끗이 닦아주고, 휴지로 닦아도 잘 닦아져요. 깨끗하게 닦고, 그 다음에 밝은 부분부터 흰색을 칠해주고, 그 다음에 뭐지? 흰색을 많이 칠해주면 잘 안 보이게 돼요. 됐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보라색을 섞어줘요. 이렇게 섞어줘서 그라데이션으로 표현해요. 하얀 쪽을 먼저 해주고, 그다음에 흰색 섞어주는 거예요. 섞어주면 그래서 유치부 때 학원에 다니는 거는 그림 그리기에서 많이 도움을 받는 거라서 도움이 되는 선택이에요. 그렇지만 혹시 학원에서 파스텔이나 크레파스, 물감을 많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부터 사용한다면 가정에서 그 물감과 파스텔과 목탄, 크레파스를 좀 사용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많이 주면 줄수록 표현에 대한 어떤 창의성 같은 거는 많이 발달해요. 왜냐하면 파스텔과 목탄, 크레파스들은 다 자연물이에요. 자연물의 특성을 눈과 손에 충분히 익혀서 자기 머리에 있는 기억하는 데이터에 그 데이터를 집어넣어주면 그 자연물을 나중에 어차피 인공물은 자연물을 그 모방한 게 인공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연물을 자기가 충분히 그 특성을 습득한다면 모방한 인공물은 아주 쉽게 활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물의 특성을 충분히 알도록 해주는 게 정말 그 성장과 성숙에 많은 도움이 돼요. 그래서 자연물에는 뭐가 있나요? 물, 기름, 흙, 나무, 그리고 에어, 공기까지. 그래서 공기는 입체나 아니면 공간을 설명할 때 꼭 필요한 그 자연물이고, 그리고 물은 수성, 또 기름은 유성, 또 방수와 관련이 있죠. 그런 유성, 그 다음에 반짝이는 색깔을 나타내기도 할 때 기름을 사용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연물의 특징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기가 5세예요. 5세까지예요. 그리고 물론 6세, 7세에도 있지만 6세, 7세에는 더 다른 거를 습득할 기회가 더 많기 때문에 5세까지
물, 흙, 기름, 나무. 나무는 나무를 태우면 목탄이지요. 또 연필은 흙가루예요. 그리고 이제 공기 이렇게 해서 이 5가지를 자기 그 자유롭게 의지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습득하는 시기가 바로 5세까지예요. 흡수하듯이 습득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원뿔 그리기까지 해서 선생님이 크레파스로 표현하는 거를 알려줬어요.